네, 금요일이고요. 김민수 대표님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은 어때요? 오늘 금요일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날도 좋은데 밖으로 놀러 가야죠. 나가요? 예. 한 주 동안 저희가 변동성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막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예. 예, 이제 막 매화가 핀다고 하네요. 네. 앵커님 같은 매화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다음 주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책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빅피처입니다. 다음 주 계속 좋을까요? 로봇이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로봇을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 챙겨와 주셨네요. 네. 강한 종목은 진짜 강해요, 대표님. 네. 그냥 부러운 거죠. 뭐 부러워요? 잘 간다. 예. 왜 나한테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갈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일단 다시 돌고 돌아서 로봇입니다. 네. 이 로봇가 일단 지금 대기업들의 관심들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벌써 이제 삼성도 이제 지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고요. 이제 너무 긴 거 이제 싫습니다. 예.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겠죠. 네, 그렇게 들어갔고 LG도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인수한다.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 곰 로봇. 곰. 예, 곰 로봇을 인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로보티즈라고 또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협업해서 이제 뭘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율 배송 로봇. 그러니까 약간 물류 쪽에서도 들어가는 AMR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겠다는 쪽에서 약간 들어가는데 삼성과 LG의 전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 현장 쪽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삼성은 그래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는 접점은 휴머노이드 쪽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오늘 종목들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쪽들의 종목들이 좀 네.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물류 로봇 쪽으로 원래 강자로 알려진 T로보틱스가 거의 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예. 참 갖고 계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다. 그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재료가 나오고 흐름도 짚어집니다. 근데 안 가는 종목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 시세가 가능한 후보군은 어떻게 추려주셨을까요? 뒤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 시세 후보는 하이젠 RNM 완전히 방향을 돌린 종목이기도 하고 CMS 좀 쉬긴 했거든요. 네.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건지도 궁금하네요.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의 강자, 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강자. 예. 우리가 너무 소프트웨어 쪽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로봇도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젠 RNM은 일단 주가상으로는 약간 저항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쪽에 LG전자에서 모터 사업부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모터의 강자, 액추에이터의 강자.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완되는데 우리 근육 같은 거죠. 네. 이게 팔을 근육 저도 있습니다. 아우 네. 저 때리는 줄 알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보기에는 이런 하드웨어 쪽도 부각받고 있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제어 쪽에서는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회사죠. 그러니까 로봇을 그냥 놔두게 되면 둘이 부딪히고 뭐 범퍼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자유롭게 제어하고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 때문에 여기까지 밀리고 상장 이후에 나왔던 보유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지러웠다고 하게 되면 소화시키고 다음을 좀 봐야 될 측면들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하이젠 RNM,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그렇다면 CMS 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빅피처도 열어볼게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반도체, 저광이 보이기는 하는데 SK하이닉스만 봐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네. 반도체는 늘 내려도 고민, 올라도 고민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가지고 너무 막 떠들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해야 그냥 되군요. 조용히 네. 아주 살살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증거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가격들이 현물 가격들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좀 준비해야지 라는 쪽들인데 일단 오늘 장 보니까 뭐 대형주보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빼고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좀 제한돼 있고 오히려 소부장 쪽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은데 소부장 쪽의 종목들의 특징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약간 일단 선단 공정 쪽의 종목들 그리고 또 레거시 관련된 종목들이 주 추세를 가지고 쭉 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많이 밀렸던 쪽들이 밑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마
레거시 쪽의 소부장 쪽을 좀 더 챙기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으로 한번 그럼 보는 게 괜찮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에도 몇몇 보입니다. 네,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는데 네. 요즘 보게 되면 또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중국 쪽의 매출이 큰 쪽들, 그러니까 중국의 KPX 투자가 열심히 강하다 보니까 아직 뭐 규제 전이고 거기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쪽의 매출이 강화되는 모습들에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쪽들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솔라이언스는 오늘 뭐 리포트와 함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워낙 좀 급이 되는 회사인데 너무 많이 쳐져 있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그래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손잡았다. 이게 좀 강하게 부각받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식각 소재죠. 이 쿼츠 쪽에서 대체하는 소재를 좀 개발했다. 이거 만약에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파장은 클 겁니다. 그게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밀렸다 올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잊혀졌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상용화로 같이 자리 잡게 되면은 시장의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는 관세와 셧다운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증시는 미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마감 현황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양지순에 살짝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낙폭이 커졌네요. 0.28% 정도 내린 2,56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는 확실하게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끝이 났고요. 여기에는 수급의 영향도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2,7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보여줬죠. 거기다가 개인들은 1,829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53원 정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2,0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2,751억 원 정도 팔아치우면서 양시장이 수급적으로 더 엇갈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 머니맵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좀 온도차를 나타낸 건 바로 이러한 주요 섹터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연일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부장 쪽도 강했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했었는데요.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3% 정도 내려가면서 마감됐지만 리노공업과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4% 하락했고요. 오늘 유증 이슈 있었던 삼성 SDI 6%가 넘게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됐고 밸류체인단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5% 이상 조정이 나온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가 4%대 강세를 보여준 점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테오젠이 오늘 4.5%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유한양행 그리고 SK바이오팜, 삼천당제약, 셀트리온까지 모두 다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LB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기기 쪽이 괜찮았네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의료 AI에서는 루닉 같은 종목들도 상승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 체크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모두 다 좀 내려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조선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1% 이상 강세로 마감됐지만 HD 현대중공업은 1.77% 하락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설비 쪽에서 대표주들이 좀 강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2.4% 정도 오름세로 마감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이상 올라간 채 마감됐죠. 로봇주가 최근에도 연일 강세 지속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소비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과 오리온,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불 켜졌고요. 원전주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 고점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의 경쟁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까지 좀 쉬어가는 반면에 한국 항공우주가 최근에 정말 잘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한화비전 장 막판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또 수주 이슈가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12%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2위는 보합으로 마감됐던 삼성전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오늘 23%대 급등 마감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은 7%가량 반등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고요. 철강주 안에서도 하이스틸과 동양철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SK 하이닉스 1위 차지하고 있고요. 장 막판에 공시 나왔던 한화비전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 앞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고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까지 조선방산주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오늘 좀 특징적이었죠. MOT가 23%대 급등 마감된 모습, 그리고 한빛레이저도 4% 이상 올라갔고요. 펜엔터테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작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1위는 알테오젠이 차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보, T로보틱스까지 로봇주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황, 펜엔터테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14일 금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큰 매크로 이슈를 소화할 거는 없었죠. 그 가운데 코스피는 쉬어갑니다. 다만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있고요. 양자데이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있고요. HLB는 또 기다리는 거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를 더 잘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강할까의 얘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공략 섹터 보시죠. 네, 이벤트 없는 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월말이니까 또 있고. 예, 저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섹터는 그래도 순환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다시 기준점 이상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AI 소프트웨어 이쪽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한 분위기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장이 좀 안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면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그중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것도 한번 보면서 순환을 기대하자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 사실 원래는 팔란티어 움직이면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팔로잉 하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 기대해보자고. 그러니까 순환매지 않습니까? 네. 순환매. 그러니까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종목으로 갈까요, 바로? 예, 가게 되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래도 대표 주자 카페24 이거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페24가 왜 AI 소프트웨어냐? 비밀이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매출과 수익은 더 잘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 그렇죠. AI가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가세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이어진다는 쪽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구글이 왜 지분을 7%를 투자했겠느냐. 그러면 빅픽처를 봤다. 그중에 하나가 유튜브 쇼핑이죠.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우리 앵커님도 유튜브 하시게 되면은 쇼핑 거기서 연결 관심 쪽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그 클릭하게 되면 나한테 수수료 떨어지고 그런 쪽으로 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은 관심이 많겠죠. 돈을 2배로 버시겠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에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319억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올해는 한 480억 정도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에 따라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워낙 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좋아서요. 실적에 있어서도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네.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최근의 패턴이 조금 요상합니다. 네. 지금 한번 주가가 쭉 움직였다가 약간 기간 조정 패턴이 나왔을 때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고 요거를 좀 소화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는 쪽에서 지난 고점대 부근 한 7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손절가는 52,000원대 보면서 일단 이 박스권대가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목표 라인은 7만 원대로 한번 잡고 확인해 보시죠. 카페24였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추세가 예쁩니다. 대표님, 네. 더 볼까요? 그냥 더 가죠. 왜냐면 네. 이름이 비슷한 친구들은 민수페타시스나 이수페타시스는 네, 다 잘 가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또 AI 가속기 그렇죠. 쪽에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는 쪽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다라는 쪽에서 물론 파미세를 갖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들도 키 맞춰서 가기 시작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보유하시는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되 일단 그래도 직전 고점대 부근 한 42,000원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매물화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줄여주시고 좀 부담 없는 비중만 계속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추세 이어보도록 합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언제나 늘 성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